5월 1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이번 주 점검할 이슈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중국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제부터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자, 미국의 경우는 중국산 유아용품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협상에 대한 최종 결과에 이번 주 증시가 여전히 주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근본적인 갈등 해소가 과연 가능할지 바로 이 부분이죠. 또는 그럴 만한 계기라도 이번 협상에서 도출을 해내는지 바로 이 부분을 증시가 주목을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나와야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고요. 만약에 뭐 결렬이나 이와 비슷한 이런 결론으로 간다면은 뭐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CPI와 PPI입니다. 자, 미국의 CPI가 미국 시간으로 13일 그리고 PPI는 미국 시간으로 15일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 CPI와 PPI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월 이후에 시행된 보편관세와 품목관세 이 부분이 물가에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이번 CPI와 PPI를 증시가 특히 주목을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시점상 놓고 보면 이번 CPI와 PPI도 이 관세 영향을 완전히 온전하게 100% 반영한 결과치는 아닐 거예요. 다음 달 발표되는 CPI와 PPI 이쪽부터가 이제 온전히 반영된 그러한 결과일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발표되는 CPI와 PPI에 이 보편관세와 품목관세 관련 어느 정도 영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나올지 이 부분을 시장이 주목해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추경안이 13조 8천억 원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자, 이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1조 6천억 원,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1조 4천억 원, 그리고 AI 혁신에 1조 8천억 원 등 총 12조 원 정도가 7월까지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증시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시가 이 12조의 조기 집행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내수 쪽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증시가 좀 주목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여부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크라이나 측과 그다음에 러시아 측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영국, 폴란드 등 하고요. 키우에서 일단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 나라와 함께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12일부터 30일간 6회공 모두에서 휴전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종전안의 기초를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푸틴은요, 우크라이나에 15일 이스탄불에서 직접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푸틴이 휴전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나 또 미국 이런 쪽을 등에 업고 종전안에 나서길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단독으로 나하고 그냥 회담을 하자, 종전안과 관련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서로가 유리한 입장을 갖고 종전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 봐야 되겠죠.
이상의 네 가지가요. 이번 주 증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확인할 이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면은 한국 증시는 조정이 나타났어요. 자, 코스피 지수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진 않았어요. 지지는 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비탄력 흐름 속에서 일단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유지를 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수가 지금 5일 이평선하고요. 241선하고 좁혀진 좁은 사이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자, 이쪽에서 과연 241선을 돌파할 것이냐, 5일 이평선을 하향할 것이냐, 이게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241 이평선 돌파 쪽으로 간다면, 즉 2600포인트 돌파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이겠지만, 5일 이평선을 하향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탄력 둔화 국면에서 이제 단기 매물 소화 국면을 좀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뭐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서 5일 이평선을 하향을 했었어요. 하향을 했는데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반등을 시도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다시 또 5일 이평선을 또 하향했죠. 금요일에.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번에 여기서 보이지 못했던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번 눌림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왔다 갔다 일단은 하향 후 다시 해보겠다 또 하향하는 걸 보면 그냥 행보 등락하면서 21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겠다, 이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20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패턴에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패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일단 물론 하향할 경우에는 다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번 주 과연 코스닥 지수가 21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앞에서 이 부분에서 만들어졌던 요 이격 있죠. 요것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서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죠. 이 과정을 21 이평선 이격 수렴 후 보여 나갈지 아닐지, 요거를 이제 이번 주 봐야 되니까, 코스닥은 이번 주 21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볼 때 이번 주도 지수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종목별 차별화 흐름, 또 선별적인 상승 흐름, 또 순환매 등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지수가 비탄력 내지 눌림 내지 이런 탄력적이지 못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는 한은 이러한 모습을 염두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매매에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